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원기회복과 노화 방지에 좋다는 산딸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딸나무는 방망이로 치면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단단함이 쇠붙이 못지않아서 예전에는 방망이와 홍두깨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산딸나무 뜻은 나무에서 딸기와 같은 열매가 열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생김새는 마치 꾸지뽕 열매와 복분자를 닮았다 하여 삼복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박달나무와 들매나무, 소리딸나무, 애기 산딸나무 등으로 불리우고, 생약명은 야여지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는 산딸나무 기닌의 성분을 추출해서 부상병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해열과 진통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체력과 원기 보충을 위해서 자양강장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먼저 산딸나무 성미는 달고 평하며 작용 부위는 간과 비대장에 들어갑니다. 한의학에서는 산딸나무의 꽃과 열매는 폐와 호흡기 질환을 이롭게 하고 뭉친 어혈을 없애며 무더위 속에서 지친 정신을 맑게 해서 식욕을 증진하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항염증 억제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 34%의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산딸나무 열매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과 통풍 억제, 당 분해 억제, 염증 억제 등의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열매 추출물에 대한 생리활성 물질과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을 분석 측정한 결과에서는 각각 53%와 77%의 높은 저해력을 보였고, 특히 피부주름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여드름, 멜라닌 생성 조절, 골다공증, 스테로이드 호르몬 치료, 탈모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성 흰머리는 모근의 멜라닌 세포에 존재하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 활성도의 점차적인 감소로 인한 모발의 노화 현상 중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기도 하는데, 산딸나무는 이런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이 최고 77%로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흰머리와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피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머리털이 잘 빠지지 않게 탈모를 예방하거나 머리카락을 길어지고 검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고서에는 속골의 효능을 가져서 골절상을 입었거나 뼈가 부러진 것을 붓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 산딸나무의 구멍을 뚫어 고로쇠처럼 수액을 받아 마시면 신경통과 타박상, 관절염, 허리 통증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딸나무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간과 심장의 정기를 보강해서 쇠약해진 기운을 솟게 하며 과로하거나 약해진 몸을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열매에 함유된 시린진과 폴리페놀 성분은 정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성기능 향상과 음이증을 치료하고 피로회복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산딸나무 열매로 만든 효소와 담금주는 꾸지뽕과 복분자 못지않아서 천연강정제로 남녀 정력 강화와 원기를 회복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의 중량을 증가시켜 정자의 활동성과 수정 능력에 관여하고 정낭의 위축을 예방해서 정액의 양을 많이 늘려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성욕은 있는데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가 되어도 단단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이러한 병증의 처방약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와 과로로 인해 떨어진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자양강장 효과가 탁월해서 밤에 한 잔씩 마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딸나무는 위장 속의 세포와 위벽을 보호하고 관상동맥과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며 눈을 밝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아울러 뱃속에서 탈이 생겨 자꾸 배가 답답하고 더부룩한 복수 증상에 사용하며 소화불량과 이질 설사 등을 잘 낫게 해줍니다. 또한 논문 실험에서는 리그난 성분에서 암 억제 활성과 세포 사멸작용, 대식세포 면역 조절 등으로 결장암종과 간암세포에 대해 세포 독성을 보여서 항암 치료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유방암과 직장암, 폐암, 전립선암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발암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춰준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한 연구에서는 백혈병 세포주에 대해서 항체 생성 세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고, 세포의 괴사를 막으며 복강 대식세포의 탐식작용을 증가시켜서 체액성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실험을 통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딸나무는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뿌리, 줄기의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익은 열매는 단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효소나 술을 담가서 사용하면 더욱 더 풍부한 영양과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효소를 만드실 때는 열매를 깨끗이 씻은 후에 벌꿀이나 설탕을 넣어 주시면 되고, 비율은 1:1이나 1:2가 적당합니다. 참고로 현재 오리지널 떼죽나무 벌꿀을 넣은 상태이고 일반 꿀에 비해서 2-3만원 정도 더 비싸며 색도 검은색으로 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떼죽나무 꿀을 사실 때 색을 잘 보시고 사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물론 다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이것은 아주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구입한 것입니다. 산딸나무의 단점은 너무 잘 익은 것은 깨지기가 쉽상이라 적당히 익은 열매가 좋고 맛은 거의 홍시맛과 비슷합니다. 마무리로 밀봉한 후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고 2-3개월 후에 개봉해서 드시면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30도 이상 되는 소주와 열매를 유리용기에 넣고 3-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열매는 건져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매는 잘 물러지고 깨지기가 쉽상이어서 만약 도수가 너무 낮으면 산패가 되어 맛이 없고 색이 좋게 안 나오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효소와 담금주는 하루 한 잔 정도 취침 전에 먹으면 만성 피로와 정력 강화, 아픈 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자양강장 등의 각종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딸나무는 독이 없어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금방 오르게 되니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이 점 유념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